네, 안녕하세요. 중수재답니다. 오늘 10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이제 5G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에 약간 급락을 좀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좀 두 개로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이나 뭐 다우나 약간 좀 하락을 했습니다. 0.1% 좀 하락을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좀 됐다는 그런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좀 올랐잖아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올랐었죠, 한국 기준으로. 근데 이 협상이 약간 미완이라는 평가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제한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항상 옳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오르기 힘들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좀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지금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 요소들이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화해 제재, 환율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명시화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 계획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양국이 모두 추가적인 협상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총리가 류허 부총리가 이 협상단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에이펙에서 공식 서명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번 합의 자체가 어떤 합의에 대한 어떤 출발점 스타트를 좀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0.04% 사실 거의 이제 오르지 않았죠. 과대 낙폭과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어떤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추가적인 합의가 좀 합의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보자면은 지금 한 2150에서 한 2000 초반대까지 넓게 보면은 이 정도의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약간 좁게 보자면은 정확하게 여기도 이제 전고점에서 걸렸죠. 만약에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전고점에서 조정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0.8% 오르면서 좀 괜찮았죠. 그래서 합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출발을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 121선까지는 약간 무난하게 오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기는 지금 전고점까지 와 있지만 아무튼 양봉의 크기가 상당히 큰 모습으로 연속 이틀 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여력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5G를 보게 되면 오늘 정말 좀 다이나믹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장중에 KMW나 RFHLC 둘 다 이제 5% 하락을 했었잖아요. 어제도 사실 5%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단 이틀 동안 10%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고점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은 공포심을 느꼈을 수도 있을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급락이라든가 크게 하락하는 날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거의 하락의 막바지, 조정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서진 시스템이랑 다산 그리고 에이스테크만 좀 유의하게 좀 올랐네요. KMW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한 7만원 초반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던 이 그 가격대가 사실은 제재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장중에 그냥 힘없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이 살짝 있었어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선 KMW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지선이 있는데 지지선을 깼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약간 분할 매도를 좀 하는 것이 사실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좋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면은 지금 실적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홀딩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만약에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한다면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하락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 조정 상세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요. 결과론적으로 오늘 팔지 않은 것은 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오늘 5%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한 사람이 있었더라면은 오히려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겠죠. 어제 이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실적 발표가 이제 12월 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5일까지가 실적 발표 기간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한 10월 달은 좀 조정장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월 셋째 주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약간 그 폭 범위를 좀 좁혔고요. 11월 달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마지막 주부터는 좀 무난하게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충분히 하락을 하고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고 오늘 좀 충분한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5%뭐 정도 빠졌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개미 투자자, 단타 투자자들은 좀 공포심에 대부분 손절선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아마 매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저의 예측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00%는 아니죠. RFHLC가 이제 장 시작을 하자마자 굉장히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0.8% 하락을 했지만 보합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락폭을 많이 좀 줄여서 제 생각에는 계속 저점 매수세는 좀 유의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이노아리스도 장중에 거의 한 3% 넘게 빠졌다가 아랫꼬리를 좀 멋있게 좀 달고 올라왔습니다. 아랫꼬리를 뭐 달고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상승한다는 그런 사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하락을 했을 때마다 저점 매수세는 계속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그런 시장이어가지고 나쁘진 않았던 그런 모습이고 서진 시스템이 좀 최근에 유난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 이제 크게 봤을 때 박스권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 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컨센 대비해서 좀 크게 잘 나오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에 좀 강한데 이 정도 추세라면은 만약에 박스권을 뚫게 된다면은 또 새로운 박스권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오이솔루션이 유중 이슈 때문에 좀 유난히 5대 종목 중에서 많이 약한데 지금 이 지지선을 여기서 지켜줬던 지지선을 좀 깨고 내려왔죠. 아무래도 유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매수 심리가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아직은 좀 좋아지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와지고 모멘텀이 좀 바뀌어져야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5G는 2020년도에 분명히 오를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하다고는 계속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제 인간이고 하나의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종목들이 크게 5% 넘게 하락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크나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심리 상태를 좀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장 시작하기 전엔 하락해도 괜찮아 하락해도 괜찮아 라면서 이제 스스로를 좀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막 3% 빠지고 5% 빠지고 전체 계좌 그 돈이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속상하죠. 그래서 감정의 지배가 일어나지만 10분 뒤에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감정과 이성의 어떤 접전이 이루어지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자 하면서 이성의 승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감정의 심리적인 변화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에 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하락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고 감정에 기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하면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그 감정을 조절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인드 컨트롤의 그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일 영상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우리 그 자아에는 고차원적인 자아가 있고 저차원적인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자아는 우리 어떤 이성인 거고 저차원적인 자아는 본성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폭락이라든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저차원적인 자아가 갑자기 좀 커지게 됐다가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팔고 싶다, 막 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뭐 고통, 분노 같은 저차원적인 자아가 커지게 됐다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은 고차원적인 자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면은
저차원적인 자아가 지배를 해가지고 추격 매수나 이제 아니면 패닉셀 같은 걸 해서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G 하락을 좀 보면서 내가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저차원적인 자아가 나의 감정이 나의 이성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되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유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채널의 또 순기능 중에 하나가 하락이 만약에 저 혼자만의 하락이라면 상당히 그 고통이 배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만 그 보유 종목이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좀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두 번째 이제 반도체랑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